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동심과 웃음을 깨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번님들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이신가요? 아니면 고단한 하루를 마치는 퇴근길이신가요?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하고도 웅장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재주, 아니, 남들보다 조금 과한 기운을 타고난 탓에 눈물. 말을 날이 없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하지만 그 비극이 희극이 되고 결국은 전설이 되어버린 통쾌한 반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최참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깐깐하기가 대나무 같고 체면 차리기로는 공자님 뺨을 치류인이었습니다. 가끔 하나 비뚤어지는 꼴을 못 보고 기침소리 하나도 점잖게 애엠하고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야말로 양반 중의 양반이었지요. 그런 최참봉 댁에 어느 날 경사가 났습니다. 홍기가 꽉 찬 외동아들 최서방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신부는 이웃마을 이진사의 딸 뽕순이었습니다. 뽕순 아기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미모가 어찌나 출중한지 동네 개들도 그녀만 지나가면 꼬리를 흔들다가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요. 마당에 핀 꽃들도 그녀의 볼이 너무 고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는 천하일색의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뽕순이의 모습에 하객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최참봉 댁에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네. 저런 며느리를 얻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최참봉의 입은 귀에 걸렸고 비실비실하기로 소문난 신랑 최서방도 벙글벙글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혼례가 끝나고 뽕순이는 최참봉 댁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신은 뽕순이에게 눈부신 미모와 고운 마음씨, 그리고 부지런한 손끝을 주셨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뱃속에 들어앉은 거대한 천둥 번개, 바로 방귀였습니다. 시집온 첫날 밤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새신랑 최서방이 촛불을 끄고 분위기를 잡으려는데 뽕순이의 뱃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꾸르륵, 콰르릉, 우르륵 쾅쾅. 마치 먼 산에서 소나기가 몰려오는 듯, 아니, 땅속 깊은 곳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밖에서 천둥이 치는가 보오? 뽕순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예. 날이 흐린가 봅니다, 서방님. 그날부터 뽕순이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깐깐하고 남편은 유약하고 시어머니는 예민한 이 집안에서 감히 방귀를, 그것도 그냥 방귀가 아닌 폭풍 같은 방귀를 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뽕순이는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신호가 오면 괄약근에 힘을 주어 막아내고 밥을 짓다가도 신호가 오면 아궁이 불길을 핑계 삼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인간의 생리현상을 어찌 의지만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복숭아꽃처럼 곱던 뽕순이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창백해지더니 점차 샛노랗게 뜨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거무튀튀한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잘록하던 허리는 온데간데 없고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말이지요.
최참봉 내외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니, 며느리 얼굴이 왜 저 모양이냐? 어디 몹쓸 병이라도 걸린 게냐? 그러게 말입니다.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는데 얼굴은 썩은 대추 같고 배는 풍선 같으니 이게 무슨 조화속입니까?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짚어보았지만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맥박은 펄떡펄떡 뛰는데 기운이 꽉 막혀 있어. 마치 거대한 바위가 뱃속을 틀어막고 있는 형국이요. 이건 약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비싼 보약을 지어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뽕순이 뱃속의 가스는 더욱 강력한 에너지를 축적하며 폭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간 뽕순이가 방문지방을 넘다가 그만 비틀거린 것입니다. 순간 뽕순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참봉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아가야, 어디가 편찮으냐? 얼굴색이 왜 그 모양이냐? 며느리를 아끼던 최참봉의 걱정 어린 호통에 뽕순이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을 묵혀온 서러움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흑흑, 제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약으로 안 되면 침이라도 맞아야지.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은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입니다.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 방귀? 예. 친정에 있을 때부터 제 방귀 소리가 남달라 시집와서 혹여 흉이 될까봐 여태껏 참고 참았더니 이제는 뱃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최참봉은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인 줄 알았더니 고작 방귀를 참아서 생긴 병이라니요. 최참봉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방귀가 나오면 끼어야지 그걸 참아서 병을 키우다니. 양반 체면이 중요하긴 하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겠느냐? 괜찮아. 지금 당장 시원하게 끼어라.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내 허락할 테니 마음껏 끼렴. 그래야 살지. 하지만 뽕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방귀는 그냥 방귀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끼면 집안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여자가 끼는 방귀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집안 걱정을 하느냐. 소나기가 쏟아진들 기와가 깨지겠느냐. 태풍이 분들 기둥이 뽑히겠느냐. 잔말 말고 어서 끼어라. 시아버지가 재차 호통을 치자 뽕순이는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향해 정중히 그러나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버님, 정그러시다면 끼겠습니다. 하오나 부디 문고리라도 단단히 잡고 계십시오. 서방님도 기둥을 꽉 끌어안으십시오. 어머님은 솥뚜껑이 날아가지 않게 무쇠솥 위에 앉아 계십시오. 식구들은 며느리의 유난에 혀를 찼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최참봉은 문고리를 잡았고 최서방은 대청마루 기둥을 끌어안았으며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솥뚜껑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뽕순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마당의 참새들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푸드덕 날아가 버렸습니다. 뽕순이는 괄약근에 집중하며 3년간 응축해온 단전의 기운을 아래로, 더 아래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흡, 으흡,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땅이 우르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익 쾅. 처음에는 가느다란 피리 소리 같던 소리가 순식간에 천지를 뒤흔드는 대포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충격파였습니다. 뽕순이의 엉덩이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돌풍이 최참봉댁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난리냐? 문고리를 잡고 있던 최참봉은 문짝과 함께 뜯겨나가 마당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어머니, 사람 살려. 기둥을 잡고 있던 최서방은 거센 바람에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 헤쳐진 채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궁이에서 역류한 재를 뒤집어 쓰고 새까만 숯검댕이가 된 채 솥뚜껑과 함께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마당 멍석 위에 처박혔습니다. 방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붕, 쾅, 쾅, 쾅. 연이은 후속타에 사랑방 문풍지가 모조리 찢겨나가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와장창 깨졌으며 마당에 있던 감나무에서 감들이 우수수 떨어져 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참 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자리 뽕순이는 홀쭉해진 배를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다시 복숭아꽃처럼 붉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좀 살겠네. 하지만 정신을 차린 최참봉의 눈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집안 꼴을 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문짝은 뜯겨나가고 아내는 숫덩이가 되었으며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가 방귀를 뀌라 했지 언제 집안을 박살내라 했느냐.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대포다, 대포.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렇게 뽕순이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만에 방귀 한 번 시원하게 낀 죄로 소박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눈물을 훔치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서방님,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때 비실비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 최서방이 짐을 챙겨 뛰어나왔습니다. 부인, 같이 가오. 내 비록 힘은 없으나 부인을 혼자 보낼 수는 없소. 비록 냄새는 지독했으나 아내의 미모와 착한 심성을 잊지 못한 최서방의 순해 보였지요. 그렇게 부부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며칠을 걷다 보니 어느새 가진 돈도 떨어지고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높은 고개를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길가에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어찌나 높은지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림의 떡이로구나. 최서방이 풀썩 주저앉아 한탄했습니다. 그때 뽕순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인이 무슨 수로 저 높은 곳에 있는 배를 딴단 말이오? 뽕순이는 말없이 배나무 밑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나무줄기 쪽으로 조준하고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서방님, 귀를 막으십시오. 뿡, 빵, 뽕. 뽕순이가 단전의 기운을 모아 엉덩이에 힘을 주자 공기총 같은 방귀가 연발로 발사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찌나 센지 배나무 가지가 사시나무 떨듯 요동을 쳤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잘 익은 배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배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허 세상에. 방귀로 배를 따다니. 우리 부인 엉덩이는 보물단지로 구려. 두 사람은 배로 줄인 배를 채우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산이라더니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어허, 가진 돈 다 내놓고 옷도 다 벗어라. 산적 두목이 으름장을 놓자 최서방은 벌벌 떨며 아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대편 숲속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눈에서는 푸른 안광을 뿜어내고 입에서는 군침을 뚝뚝 흘리는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앞에는 산적, 뒤에는 호랑이. 그야말로 진퇴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산적들도 호랑이를 보고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호랑이는 산적과 최서방 부부를 번갈아 보며 누구부터 잡아먹을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이때 뽕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조금 전 배를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 발휘되는 초인적인 힘일까요? 그녀의 뱃속에서 다시금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뽕순이는 산적들을 향해 엉덩이를 돌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놈들아, 내 선물이나 받아라. 쾅! 천지를 개벽하는 굉음과 함께 뽕순이의 엉덩이에서 누런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스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유황불 냄새와 일주일 묵은 청국장 냄새를 농축해 놓은 듯한 생화학 무기에 가까운 독가스였습니다. 정통으로 가스를 들이마신 산적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으어! 살려! 산적대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자 뒤에 있던 호랑이가 어흥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뽕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180도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호랑이의 코앞에 엉덩이를 들이밀고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받아라. 필살, 뽕순이 대포. 푸슈슈슈 쾅. 이번에는 소리보다 냄새가 더 강력했습니다. 호랑이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의 수천 배. 그 예민한 코앞에서 터진 뽕순이의 독가스는 호랑이에게 뇌진탕에 버금가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공중에서 끼깅 하는 개 짖는 소리를 내더니 눈동자가 뒤집히며 쿵 하고 나가떨어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며느리의 방귀 한 방에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서방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부인. 호랑이를 잡았소. 산적도 잡고 호랑이도 잡았소. 뽕순이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좀 과했나 봅니다. 두 사람은 기절한 호랑이를 칡넝쿨로 꽁꽁 묶고 산적들이 훔쳐두었던 금은보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참봉댁 며느리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관아에서 현상금을 걸었던 산적대까지 일망타진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사또는 뽕순이에게 큰 상금을 내렸고 호랑이 가죽은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뽕순이와 최서방은 금이환양하여 최참봉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온 최참봉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내 며느리. 아니,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 내가 눈이 삐었지. 그 귀한 방귀를 몰라보고.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소리였어. 그 후로 최참봉댁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뽕순이가 화장실을 갈 때마다 집안 기둥이 조금씩 흔들리고 문풍지를 매일 새로 발라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뽕순이가 방귀를 낄 때마다 아이고 시원하다, 복 들어온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가끔 도둑이 들라치면 뽕순이가 헛기침 한 번에 엉덩이만 들어도 도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고 하니 이보다 더 든든한 지킴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부끄러운 흉이었던 방귀가 편견을 버리고 보니 세상을 구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황금여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단점 때문에 주눅 들어 계시진 않으신가요? 뽕순이의 방귀처럼 어쩌면 그 단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빛나게 할 필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을 좀 더 사랑해주고 뱃속이 더부룩하다면 참지 말고 시원하게 내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단 뒤에 호랑이가 있는지는 꼭 확인하시고요. 이 냄새나지만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웃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기묘하고 애틋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